자,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이제 사기죄에서 서명사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3페이지 아래 서명사치 들어가 있어요. 자, 갑이 이제 A한테 기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사인해라 그랬어요. 얘가 이제 서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처분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사인하면은 근저당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 처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고, 그 결과 이제 얘가 이 근저당 설정한 다음에 대출금을 대출받아서 들고 튀었어요. 들고 튀었습니다. 근데 들고 튀는 결과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제 근저당 서명을 한 자체로 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기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판례예요. 자, 기업번. 자, 사기죄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건 법률에 관한 것이건 상관없다. 그리고 하자에 있는 피기망자 인식은 처분의 동기 목적 상관없다. 제한 없다. 니은번. 자, 사기죄에서 피기망자가 처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피기망자 행위가 직접 재산상 초래를 처분한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처분 동그라미. 그 처분이 서명이에요. 서명. 쓰세요. 서명.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처분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분으로 평가되고 이것을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의 상한은 처분 이상 인정된다. 즉 피기망자가 결과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다. 결과 세모. 거기다 뭐라 쓰면 돼요? 튀었다는 거죠. 돈 받고 튀었다고. 거기까지 할 필요 없다. 사인하면서 사기를 당한 게 맞다. 이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따라서 서명사치에서는 처분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서명하는 행위를만 인식하면 사기를 당한 게 맞다 이거예요. 자, 사실관계가 고아래 파란색에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갑에게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하다고 속여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했어요. 인감지면서를 교부받은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차용하고 들고 탔죠. 그럼 결과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에 쓰지 않고 돈을 들고 튀었단 말이에요. 결과는 몰랐지. 하지만 사인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판례가 2번, 3번이 있습니다. 자, 2번. 자, 피고인이 부동산을 편취하려도록 더 좋은 땅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인감 도장을 교부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서류를 작성해서 등기 이전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단 말이죠. 자, 이거는 사인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이제 서명한 적이 없고 서류만 줬단 말이에요. 인감하고 서류를 주었는데 이거로 부동산 이전 등기를 했다 이거예요. 지금 나눠서 봐야 됩니다. 갑한테 기망에 속아서 서류 인감을 가지라고 줬어요. 줬기 때문에 만약에 검사가 서류랑 인감에 관한 사기죄로 기소를 했더라면 서류 인감 사기죄가 성립을 해요. 합니다. 가지고 준 거 맞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나 형질 변경에 쓰라고 준 거지 부동산 이전 등기하라고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검사가 부동산에 관한 사기로 기소를 했거든요. 이건 아니다. 가지러 준 적이 없다. 이런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자, 피고인이 부동산 편취하려도록 더 좋은 땅을 교환해 주기로 거짓말을 해서 인감 도장을 줬거든요. 도장 동그라미. 그 도장에 관한 사기죄로 기소가 됐더라면 사기죄가 맞아요. 가지러 준 게 맞으니까. 근데 지금 부동산이죠. 부동세무. 부동산을 가지라고 준 적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3번 똑같아요. 형질 변경에 필요하다면서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죠. 서류는 가지라고 준 게 맞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게 맞다고. 근데 이 사건은 부동산 사기로 기소가 된 사건이라서 부동산은 처분 의사가 없으므로 사기가 아니다. 이렇습니다. 자, 인과관계. 자, 사기죄는 계망에 따라서 재물 교부가 있을 때 순차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피기망자 측 과실이 있어도 사기죄 성립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갑이 A를 기망해서 재산을 취득했는데 얘한테 70% 과실이 있고 얘한테 30% 잘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피해자가 오히려 99% 잘못이 있고 1%밖에 잘못이 없어요. 얘가 부주의한 탓입니다. 부주의하게. 그래도 1%라도 얘는 유죄가 되는 거예요. 피망자 측에 과실이 있어도 범인에게 죄가 성립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빨간 판례. 자, 인과관계가 부정된 판례들. 자, 1번에 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그 다음에 2번. 법인이 그 임대주택용지 분양시행을 함에 있어서 추첨 대상자 들기 위하여
그 허위 건축 실정 증명서를 첨부했으나 마감 시간이 지나도록 매수 신청이 없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체결했죠. 저희가 이제 그 신청을 받았는데 갑이 허위 실적으로 기망을 했어요. 얘하고 이제 계약 체결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기망도 있고 이익 취소도 있고 두 개 다 있어요. 두 개 다 있습니다. 기망도 있고 계약에 따른 이익 취소도 있고 두 개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인과관계가 없죠. 아무 관련성이 없죠. 속아서 계약 체결한 게 아니잖아요. 매수 신청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어차피 얘밖에 없잖아요.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계약 체결한 거지. 속아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3번.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자기 은행 계좌로 계좌 송금된 돈을 송금한 경우에, 자, 이것도 이제 뽑을 때 사기죄가 아니다. 봤던 풀립니다. 자, 제3자로부터 편취를 당한 피해자가 예금주 명의로 계좌 이체를 해줬대요. 그죠? 얘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고 계좌 이체 받은 수취인이 자기 통장에서 자기 돈을 뽑았대. 자기 통장 자기 돈 뽑는 것은 은행한테 사기친 거 아니죠? 사기가 아니다. 포인트 써놨죠? 자기 계좌에서 자기 돈 뽑았다. 제가 늘 리가 없다. 겁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예요. 갑이 금융기관에 피고인 명의로 예금을 하면서 그 자기가 인출할 수 있게 요청을 해주면서 뭐 써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피고인이 예금을 인출했을 때 제가 선입하지 않는다. 맞죠? 자, 갑이 자기 소유 돈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은행에다가 계좌를 개설했어요. 그럼 이 계좌 명의자가 이 사람이에요. 이게 뭡니까? 계좌 명의신탁. 명의신탁. 이거 수탁자, 신탁자. 그럼 이제 수탁자가 대외적 명의자이기 때문에 은행 측에 돈을 뽑은 것은 자기 돈 뽑은 거예요. 자기 돈. 자기 계좌 자기 돈 뽑은 겁니다. 무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오른쪽 비교 판례가 있습니다. 비교 판례 먼저 가볼까요? 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부동산에 매매계약서 매매 내용을 허위로 불려서 기재한 다음에 그 대출을 받았습니다. 허위 동그라미. 자, 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대출받은 자체가 사기를 친 게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5번으로 돌아와서 왼쪽이 5번. 자,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하여 은행에 주택건설 대출을 신청하면서 주택 세무, 부지의 매매 가격을 부풀려서 계약을 제출했습니다. 이건 사기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허위로 부풀린 건 똑같은데 이건 왜 제가 안 되는 겁니까? 자, 주택에 관한 대출 자금을 받으려면은 주택에 관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토지에 관한 기망을 가지고 주택 자금을 대출받았죠. 그래서 그 기망의 내용은 토지, 대출받은 자금은 주택 자금. 서로 아무 관계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주택과 토지가 다르니까 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비교 판례랑 구별해야 됩니다. 둘 다 최근 기출됐습니다. 자, 극단 판례로. 자, 재물 교부가 있으면 재산상 그 자체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는 필요 없다. 손해세모. 그래서 이제 편의점 담배로 얘기해줬죠. 미성년자가 점원을 속여서 담배를 샀어요. 그럼 돈을 받고 지급해서 손해는 없지만 나중에 행정제재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손해가 없어도 사기를 당한 게 맞다. 피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손해는 필요하지 않고요. 다음 실행착수 시기. 자, 이제 A가 돈을 지급하는 기관이에요. 그럼 갑이 이제 이 기관에 속여서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할 때 실행착수, 돈을 받으면 기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저 A 기관에 돈을 청구하기 전에 B한테 먼저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B를 속이는 거죠. B를 속여서 일단 확인 받은 다음에 돈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아직은 뭡니까? 예비 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들어갈 실행착수가 있다고. 자, 1번. 장애보상 지급 청구권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기망하여 보상 지급 기간까지 유인했죠. 아직 유인한 단계니까 예비 단계. 그 다음에 2번. 피고인이 태풍 피해 보조금을 신청하려고 실제 피해가 없으면서 면장에게 피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자, 면장한테 먼저 허락을 받은 다음에 기관에 신청하는 건데 그 예비 단계로서 먼저 면장한테 거짓말하고 있죠. 그 보상금 지급 기간에 보조금을 청구한 적은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행착수가 없다. 자, 3번도 방화 단계는 보험금 청구가 아직 없기 때문에 실행착수가 없다. 4번 장애인 지원금을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지원금 청구 전에 허위 정산 보고서 작성 가지고는 아직은 예비 단계. 아직 금전 청구가 없기 때문에 시행착수가 없답니다. 그럼 사기죄 시행착수 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래 파란색이죠. 1번처럼 내원 진찰로 가장해서 국민 보험관리공단, 여기가 지급권자예요. 그 지급 기간에 돈을 청구할 때 착수가 있다. 받으면 기소가 되겠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소 시기. 자, 사기죄가 되려면 재물의 교부를 받아서 점유이전을 받아와야 돼요. 근데 점유이전 받는다는 것은 현실의 인도가 꼭 필요한 건 아니죠. 현실 세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단계에 가면 기소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갑이 A를 기망해서 A가 이 사람의 집의 영역에다가 탁 갖다 두면 돼. 그러면 사기죄 기소가 된 거예요. 언제든 빼다 먹을 수 있거든. 그죠? 이게 뭡니까? 계좌죠, 계좌. 그래서 이제 A가 갑의 손에다가 현실적으로 쥐어줄 필요까지는 없고, 갑의 계좌 인출이 가능한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언제든 인출할 수 있잖아요. 지배 범위에 들어오면 기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8가 나옵니다. 자, 1번 질문. 피고인이 대금 지급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거예요. 5,000개의 도자기를 제작하게 했습니다. 1,600개는 받아 먹었죠? 기수. 남은 3,400개는 언제든 받아 먹을 수 있게 배달이 가능하게 두었죠? 지배 범위에 두었단 말이에요. 언제든 배달해서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5,000개 전부 다 기수가 됩니다. 자, 이번은 이제 연예인 기획사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가 자기 명의 계좌를 만들어 두고 카드를 소지하게 한 다음에 통장에 1,500만 원 송금을 했어요. 통장에 돈만 넣어두면 사기죄 기수죠. 피해권이 언제든 인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배 범위에 들어갔으니까 송금하면서 기수가 되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피고인이 그 돈을 찾지 못하고 피해자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피고인은 실제 얻은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래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 계좌에 넣으면서 인출할 수 있는 상태로 두면서 기수가 되었다. 실제로 인출을 못했더라도 이미 기수다. 그거예요. 기수시기. 송금시가 기수시가 됩니다. 자, 3번. 자, 채무자 기망으로 그 처분행위가 인정되었으면 사기죄 기수가 되었고 슬러시. 뭐 후에 뭐 민법에 따라 취소가 되건 말건 그건 나중 일이죠. 기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예요. 뭐 취소권 소멸됐건 말았건 그 착오에 따른 기망 처분이 있으면 사기죄 기수가 되었다. 이렇게 풀립니다. 자, 4번 재산의 취득입니다. 자, 사기죄 재산 취득 공공적 법익 침해. 자, 보겠습니다. 자, 국가에서 이제 갑에게 공사를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10억의 돈을 주면서 공사를 맡겼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각종 뭐 건축 기사라던가 건축 기사, 안전 기사, 소방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얘가 이제 이거를 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았어요. 고용해야 되는데 고용하지 않고 고용했다고 속였어요. 야미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야미한테.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건물을 지어달라고 10억을 줬는데 이 돈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10억을 홀랑 먹고 튀었어요. 건물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해서 돈만 받고 튀었다고. 그럼 돈을 받고 튄 게 사기죄예요? 고용하지 않은 게 사기죄예요? 이건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정 제재를 받으면 되는 거고 이게 사기죄인 거죠. 이게 사기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기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이에요. 자, 기업번. 중앙행정 기관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금을 부여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되어 권력적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침해행정에 속한다. 부담금을 이제 안 내고 나면 침해행정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이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행정법규에서 처벌하면 물론 변론을 하고 사기죄 성립할 수 없다. 자, 포인트는 부담금이에요. 부담세무. 자, 얘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같은 거예요. 공공침해행정. 세금 부담금 안 냈다고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국가적 법이기 때문에 행정 제재를 받으면 되는 거라고. 조세포탈죄로 처벌하면 되는 거라고. 이거 갖고 사기죄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금, 세금 똑같은 거예요. 안 내면 사기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공사도급 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공사 완성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공사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해서 돈을 받고 튀었을 때 이게 사기죄라고. 10억 받고 튄 게 이게 사기죄라고. 이게 사기죄라고. 이게 사기죄이다. 가로 2번. 기망에 따라서 국가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공공세무.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행정 제재 대상이 될 뿐이지 이걸 사기죄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판례 1호. 자, 사기죄에서 제한상 이익은 그 제한상 산출할 수 있는 한정이 되지 않으므로 산출할 수 없는 그 액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액을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D번.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서 제3자로 하여금 재물교부를 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제3자가 범인과 사이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할 의사가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건? 자, 갑이 A한테 기망을 해서 얘가 돈을 제3자한테 돈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기망해서 제3자 돈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 되는 건 아니죠. 얘랑 얘랑 서로 모르는 사이야. 그럼 사기죄 아니지.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얘를 속여서 얘한테 돈을 주게 할 의도가 갑에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아는 사람. 우리 엄마라던가 친구라던가 그런 사이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얘한테 돈을 주게 했어야 사기죄 되겠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3자에게 재물을 취득하게 할 의사로 기망을 했어야 관계가 있고 사기죄가 된다 이겁니다. 자,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자, 사기죄 재산 취득 부정. 자, 이제 거의 다 봤고 이제 여기 보는 거죠. 이제 다 봤죠, 이거 받고 이거 받고 이제 여기 보는 거예요. 재산 취득. 마지막 여기 봅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보험가의 증명은 그 주관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재물이 아니라 봤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을 오른쪽 현금을 송금받으면 재물사기죠. 계좌이체는 이익사기고 현금은 재물사기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칸. 자,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는 제한상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된 것만 갖고는 아직은 이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관리인으로 부정하게 선임된 다음에 일을 한 거로 속여서 그 월급이나 보수를 받아 챙겼을 때 그때가 이제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쓰세요. 보수 동그라미. 재산관리인 선임만으로 사기죄 된 게 아니고 관리인 선임이 돼가지고 관리인으로서 월급을 받아 챙겨 먹을 때 돈을 받아 챙겨 먹을 때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 돈을 직접 받으면서 자금 운용의 권한을 받는 것도 이것도 이익이에요. 이익사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판례 세 번째. 자, 면세율을 이제 기망해서 공급을 받았어요. 그럼 세금 포탈이죠. 면세요. 세금 면제, 세금 포탈. 국가에 관한 세금 포탈은 사기죄가 아니죠. 국가적 불침이니까. 다만 이제 면세율을 공급받으면서 정유회사에 관한 사기죄를 물으면 그건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비교해서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도 봤네. 기망으로 국가나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떼먹어야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판례. 자, 7업의 채무 이행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채무가 면탈되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병원이 있는데 7업이가 나왔어요. 그럼 7업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잖아요. 그때 갑이 A한테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꼭 갚을 테니까 면제해 주세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 채무를 확정적 면제를 해줬어요. 속여서. 그럼 사기가 되겠지. 사기가 되겠지. 근데 병원은 그 채무를 확정적 면제해 준 적이 없어요. 채무를 부담한 상태로 그냥 도망가 버렸다고. 도망가도 채무가 살아 있잖아요. 얘가 있는 얻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면제를 받아야 된다고. 면제를 안 받았잖아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위조된 어음이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채무 이행 변제로 줬어요. 자, 얘가 이제 채무가 있는데 얘한테 채무를 변제한다면서 준 게 위조된 어음이에요. 자, 위조된 어음은 가짜니까 효력이 없잖아요. 이거 줘봤자 채무가 면제가 안 된다고. 만약 이걸 줘서 확정적 채무 면제가 된다면 처분이 있는 거지. 피해 처분이 있는 거지. 채무가 면제가 안 되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무 면제가 없으므로 이익 취득이 없어요. 사기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른쪽.
다만 이제 변제기를 늦췄다거나 연대 보증을 받았다거나 이런 현상이 이익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무효인 경우에도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죠. 자, 거래 이제 중요한 것들 잘 나오는 것들은 판례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1번 판례. 자, 면세후 공급은 국가에 대한 사기죄가 아니고 정유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 2번. 부재와 재산관리인 선임만으로 이익으로 받을 수 없다. 보수를 받아야 이익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7호의 채무를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채무는 살아있다. 면제받는 거 아닙니다. 4번. 유조된 업무를 변제로 줬더라도 채무는 면제받지 못한다. 채무 살아있단 말이야. 이익 보는 게 없으니까 사기죄가 안 된다. 5번. 채무 이익을 양도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채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익 보는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부동산 특조법에 따라서 임야 설정 양수자가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유조된 계약서를 첨부해서 확인서 발급 신청이 기각되었죠? 기각 세무하시고. 자, 옛날에 이제 친일파가 우리나라 해방되니까 일본 도망가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주인 없는 땅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6.25 전쟁 때 등일부가 많이 소실됐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이 그거 우리 할아버지 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친일파한테 그 땅이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반일 단체가, 얘가 반일 단체예요. 네, 반일 단체가 국가를 속였죠. 친일파한테 땅이 가는 걸 막으려고 그 국가를 속여서 자기가 이 땅을 받으면 사기죄가 맞아요. 근데 자기가 이 땅을 받은 게 아니죠. 자기는 땅을 받을 생각이 없어. 이익 취득 생각이 없다고. 요거 친일파한테 땅이 가는 거를 기각시켜서 국가가 땅을 쓰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이걸 취득할 의사가 없었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거짓말로 토지를 취득한 게 아니고 그냥 기각시켰을 뿐이란 말이에요. 기각. 친일파한테 가는 걸 막았을 뿐이죠. 이익 취득의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각이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편책 선정. 자, 갑이 A를 기망해서 100만 원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도 비용이나 대가를 쓴 게 있어요. 비용 10만 원 썼고 대가 20만 원 줬습니다. 그럼 공제한 나머지 70만 원 이 순이익이 사기죄 액수가 되는 게 아니죠. 판례는 총액설이에요. 총액설이기 때문에 100만 원 전액이 총액이 사기죄 액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억번입니다. 자, 사기죄에서 대가 20만 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액수를 공제하지 않고 교부받은 재물 전부 100만 원 전부가 사기죄 액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편취하는 경우는 별도의 사기죄가 또 성립한다. 입니다. 자, 얘가 이제 이 100을 받았어요. 100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20만 원을 실제로 교부를 했단 말이에요. 교부해서 A 소유, A 점유로 A 손에 있었어요. 거느렸단 말이에요. 자, 이걸 또다시 이제 기망을 해가지고 또다시 기망해서 재투자를 또 받았죠. 그럼 원래 이제 기망해서 취득했던 100만 원하고 줬다가 받은 20만 원하고 별도의 사기죄가 또 된다 이거예요. 120만 원 사기죄 되는 겁니다. 120만 원 사기죄. 그죠? 줬다가 다시 편취해도 사기죄 액수에 포함시켜주는 겁니다. 120만 원 사기죄. 자, 니은보도 그런 말이에요. 피고인이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했다가 줬다가 기망으로 다시 투자받게 되면은 그것은 그 편취 액수에 합산을 시켜주는 겁니다. 공제하면 안 되겠죠? 120만 원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줬다 받은 게 아니고 굳이 줬다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20을 줬다가 받은 거로 장부에다가만 기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부에다가 20을 줬다가 받았다고 기재한 거지. 장부는 줬다가 받았다고 기재를 했는데 실제로 이 돈은 줬다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피고인 소유 점유와 있는 거죠. 이게 사기죄 성립하지 않지. 자기 점유인데 어떻게 사기죄가 나와? 그죠?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게 2번이에요.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 자금 수수 없이 줬다 받은 게 아니고 피고인이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별도의 사기죄로 사기 액수에 더할 수가 없어요. 그때 100만 원만 사기죄 되는 겁니다. 20만 원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3번에 나와 있죠.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한고로 기재를 했을 뿐이지 돈을 실제로 줬다 받은 게 아니다. 이것은
편취 합산액에서 제외하고 100만 원만 사기죄로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번은 됐고요. 디귿은 됐습니다. 아래 이제 교부받은 재물 전부 이것도 보면 되겠는데, 자, 거기서는 2번 지문. 파란색 2번. 환자들에게 장기간 입원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입원 기간 요양급여비 중 과다 청구한 부분을 포함한, 자, 과다 청구 밑줄 포함 동그라미, 예, 그걸 포함한 요양급여비 전체 액수라고 봐야 된다. 자, 갑이 이제 실제 치료에 필요한 돈이 100만 원이었고, 이제 과다 청구한 부분이 200만 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보험공단에 청구해서 300을 받았습니다. 300 받았다고. 그러면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은 사기죄가 아니고 과다 청구 부분만 사기죄가 되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이거를 나눌 수가 없단 말이지. 나눌 수가 없으니까 실제 필요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항상 총액설 300만 원 전액이 사기죄 액수가 된다 이거예요. 자,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죠. 과다 청구한 부분만 사기죄가 된다.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3번. 자, 엄수표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액이 피해자의 교부한 현금의 액면금보다 적대요. 액면금은 10만 원인데 실제 받은 돈은 5만 원이래. 그럼 실제 받은 돈 액수, 수령한 액수를 기준으로 사기죄 액수를 산정합니다. 수령 동그라미. 실제 수령한 액수 기준입니다. 자, 그다음 사기죄 간접 전범. 자, 간접 전범에서 사기의 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그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전달한 도구로만 이용하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사람한테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갑이 처벌되지 않는 을을 이용하여 피해자 A한테 간접 전범 형태로 사기죄를 저지르려고 했어요. 그럼 얘는 정을 모르는 자를 속였고 얘가 얘를 속이게 해서 사기를 범하게 한 겁니다. 그럼 갑은 을을 이용해서 A한테 돈을 편취해서 했잖아요. 그럼 피해자는 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도구로 이용된 을이 나도 속았다. 나도 피해자다. 너는 속은 건 맞지만 돈을 준 건 없잖아. 그죠? 피해자 아닌 거죠, 얘가. 피해자 아니다 봅니다. 도구는 피해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판례 재수관계. 자, 일단 그 사기죄의 재수를 따질 때 피해자 수를 따져야 돼. 피해자 수. 자, 피해자가 A 한 명이다. 근데 갑이 얘한테 10번 사기쳤다. 그럼 10번 쳤다고 제가 10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하나면 일죄. 10번은 뭡니까? 연속범, 포괄 일죄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 개가 되려면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야지. A하고 B하고 C하고 여러 명이 된다고. 그래야 이제 제가 3개가 되겠지. 그럼 제가 3개가 되면 이제 실경, 상경 나눠봐야 되는데 행위가 이제 하나인지 3개인지에 따라서 하나면 상경, 3개면 실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서 여러 번 해도 포괄 일죄. 그게 기업번이에요. D번. 수인의 피해자라고 나왔죠? 그럼 제가 여러 개고요. 그럼 이제 행위에 따라서 나눠봐야 되는데 기망이 몇 번 있대요? 각 피해자 별 각이라고 했죠? 각각 여러 차례 기망 그랬으니까 실체적 기망법 이렇게 됩니다. 근데 피해자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일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동업체를 구성하는 경우. 동업체 이렇게 동그라미시면 되겠죠? 동업체면 피해자가 하나의 관리자로 봐서 피해자 하나로 봅니다. 그때는 일제.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부부라는 사정만으로는 실경이에요. 부부는 어떻게 동그라미시면 돼요? 부부. 제가 2개잖아, 2개. 동업체라는 거 동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이제 제가 2개인 거예요. 부부. 제가 2개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이 있는데, 자, 갑이 A, B, C한테 기망을 한 번 했어요. 자, 기망을 한 번 했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같은 장소에 다 같이 있다는 거죠. 한 번의 기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취득했는데 돈을 취득한 것은 10번이에요. A한테 조금, B한테 조금, C한테 조금, B한테 조금, A한테 조금 10번 취득했다고. 그럼 이제 범죄인은 취득한 게 범죄인이가 아니고 요게 범죄인이라고, 이게 사기죄 기망이라고. 그래서 요 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수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망으로 제가 3개 나왔죠? 상상적 경합법.
자, 한 개의 기망으로 다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면은 다수 피해자니까 제가 여러 개, 기망은 한 개니까 상상적 경합범. 편취가 여러 번이더라도 그건 사기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따지면 안 됩니다. 편취가 아니고 기망으로 따져서 하나 행위로 제가 여러 개, 상상적 경합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 일제 판례가 있습니다. 자, 항목은 여러 개지만 청구서 한 장이잖아요. 그럼 기망이 하나로 봅니다. 일제. 같은 장소는 하나 행위로 상경. 한 개 기망 상경. 근데 개별적 여러 개 행위 여러 개제가 되면 실경. 자, 행사죄와 사기죄는 학설에서는 상경으로 보고 있죠. 근데 판례는 실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그래요? 보호되는 법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는 개인적 법익이고 하나는 사회적 법익이기 때문에 하나 행위로 제가 두 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경으로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사기죄 특수. 자, 사기죄 특수한 문제는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기, 도박, 보험 사기, 대출 사기, 어음 사기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사기, 도박. 자, 사기, 도박을 치고 있어요. 답이 A한테. 도박하는 거 아니죠? 사기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해도 도박하는 거 아니죠? 사기 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실행 착수는 언제예요? 도박죄라면 도박할 때가 착수겠죠.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기망할 때, 권유할 때가 착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피해자가 하나, 둘, 세 명인 경우에는 도박이라는 게 같은 장소에 같이 모여 앉아서 하기 때문에 한 번의 기망으로 다 속일 수가 있어요. 상상적 경합법입니다. 1, 2, 3, 4. 1번 도박 말고 사기죄다. 따라서 실행 착수는 도박할 때가 아니라 참가를 권유하고 기망할 때다. 그 다음에 얼마나 정상적인 도박을 해도 도박이 아니고 사기죄다. 피해자 여러 명이면 여러 개인데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거니까 도박이라는 게 카드나 화투 같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기망으로 평가를 하는 게 맞다.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되십니다. 자, 보험 사기입니다. 두 번째 보험 사기. 자,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돈을 수령을 해요. 그럼 실행착수 시기는 여기가 실행착수죠. 돈 달라고 할 때 돈을 받으면 기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계약만 갖고는 실행착수가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요때가 이제 착수가 되고 요때가 기수가 되는 예외가 있죠. 언제?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을 했거나 고의로 발생하게 하려고 했을 때 이 두 개만 요때 착수입니다. 요때.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기업번. 자,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실행착수가 없다. 예비단계다. 빨간색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가로 2번에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거나 발생 동그라미 아니면 묵비한 채 농후함에도 인식하였음에도 임의로 조작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때 조작 동그라미 이 두 개. 피보험자가 이미 죽었거나 죽일 생각으로 그죠? 그럴 때 하는 경우는 계약을 하는 것만으로도 착수가 인정될 수 있어요. 자, 가로 3번. 피고는 이와 같은 고의 기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체결할 때 이제 착수가 인정됐겠죠. 그 다음 기수 시기는 언제? 돈을 받았을 때가 기수 시기가 됩니다. 기수가 된 다음에 보험이 뭐 해제가 됐건 취소됐건 그건 나중 일인 거예요. 돈을 받으면서 기수가 되었다. 이겁니다. 니은번.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자가 있더라도 보험계약 체결만으로는 착수가 없다. 착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 났거나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 말 없으면 착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디귿번. 자, 갑이 이제 비의료인인데 이 사람이 병원을 개설했어요. 이건 제가 되겠지. 자, 근데 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그 의료기관에 의사가 가서 얘는 의료인이란 말이에요. 얘가 이제 진료했단 말이지. 얘는 무죄지. 그러니까 두 개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자, 디귿번.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은 그건 사기죄가 맞아요. 비의료인이니까. 근데 가로 2번.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이 진료한 거 이건 괜찮다고. 이건 무죄라고. 두 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기억 1번하고 2번. 자, 1번. 자, 의료인이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개설 운영했다 하더라도 이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 얘가 이제 다른 의뢰라는 이제 의료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서 이렇게 자격증을 대여받아 가지고 의료기관을 개설을 했단 말이에요. 개설을 했어요. 자, 근데 얘가 이제 비의료인으로서 면허를 대여받고 개설하면 얘는 죄가 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뭐라고 그래요? 이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이 의사의 자격이 있다잖아요. 있다지. 거기 써잖아. 의료인 써놨잖아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대여받아서 개설해도 얘는 무죄인 거예요. 그죠? 비의료인이 대여받으면 죄가 되겠지만 의료 자격 있는 자가 대여받았으니까 얘는 죄가 되지 않는다. 키워드 다 잡아놨죠? 다 답에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 제주도 말 사건이죠. 가축보험 사건입니다. 그 제주도 승마용 말이 한 마리가 10억이에요. 10억. 근데 이제 병이 든 말을 그 10억으로 이제 초과보험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받아먹은 사건이죠. 사기죄가 된다. 그렇습니다. 가축보험 사건이었습니다. 자, 대출 사기입니다. 자, 갑이 이제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은행의 관심은 돈을 잘 갚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으면은 사기죄가 되고 그 다음에 용도를 기망한 경우도 사기죄가 돼요. 다만 이제 이 사람이 변제 자력이 충분한 사람이었다면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그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돈을 빌려도 갚을 수가 있으니까 사기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변제 자력이 없거나 다른 용도 쓸 목적을 속였다면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돈은 많은 사람인데 다른 데 쓸 의도로 속이고 대출을 받으면 얘가 이기는 거죠. 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돼요. 그 다음에 자력이 있어도 죄가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국가 정책 위반할 때. 그래서 이제 서민 그 자금으로 대출 용도가 특정된 자금이라던가 아니면 그 시세 조정 주식이거나 이중장부를 가지고 매출을 속였다거나 이럴 때 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은 변제 자력이 충분해도 사기죄가 되는 경우가 3개가 있는 거네. 첫째, 용도 기망이 들어간 경우. 둘째, 대출 용도가 특정된 경우. 세 번째, 시세조정 이중장부 정책 위반인 경우. 3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격이 충분해도 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걸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번. 피고는 피해자에게 그 유흥비로 쓸 생각이면서 그 건설 비용에 쓰겠다고 용도를 속여서 용도 기망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사기죄가 돼요. 니은번. 근데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자력이 있는 자였다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디귿번. 용도도 기망하고 담보도 충분히 제공했죠. 돈도 많은 거죠. 두 개 충돌하면 용도 기망이 이기죠.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디귿번입니다. 지금 잘 보고 있죠? 기업번은 용도 기망 죄가 된다. 니은번 자력 충분하면 죄가 안 된다. 디귿번 용도 기망과 자력 충분히 충돌하면 용도 기망이 이긴다. 죄가 된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자, 물품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은 채무 불이행에 불과하여 별도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편입니까 이건? 돈을 빌린 다음에 사후에 주머니 사정이 악화되면서 경제력이 변화되면서 사업이 망해서 돈을 못 갚았다 이거죠. 그건 뭡니까? 그 돈을 대출받을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는데 나중에 돈이 없어 못 갚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땐 사기죄 고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미음번. 자, 대주가 차주 시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비대차가 이제 금전대차 이야기고 대주가 누구예요? 대여하는 사람. 은행이죠. 차주가 누굽니까? 대출 받는 사람. 채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빌리는 사람의 시용을 다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못 갚을 걸 알고 빌려줬으니까 사기를 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죠. 자, 비읍번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 불량자라는 것을 알고도 빌려줬다면 은행은 사기를 당한 게 아닌 거예요. 시효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시용조사에서 시용 불량자를 알고도 말을 믿고 빌려줬다면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미음
비읍, 시옷은 다 같은 말인 겁니다. 같은 말을 표현만 다르게 한 거예요. 자, 오늘 9할에 파란 판례. 자, 국가정책 위반은 변제 자력이 충분해도 죄가 된다. 그런 그 대출 용도가 특정된 자금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주택 건설 자금, 임야 매수 자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시세조용 주식이나 분식회계는 국가정책 위반이죠. 다 이제 까만색 뭐라고 돼 있어요? 까만색. 첫 번째 까만색. 전액에 관한 사기죄가 된다. 상환 능력이 충분해도 죄가 된다. 담보 가치가 충분해도 죄가 된다. 돈이 많아도 죄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십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음 사기. 그 어음 사기는 이제 어음 그 전체적인 개관을 거기다 쭉 써놨어요. 그죠? 쭉 써놨습니다. 자, 갑이 A한테 이제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음을 대신 지급각서로 발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을한테, 병한테, 정한테 전전 유통되죠. 그럴 때 1억짜리를 9천에, 8천에, 7천에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그럼 중간 소진들이 배소양도하면 최후 소진이 이 어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최후 소진이 나중에 만기가 되면 발행인을 찾아가서 지급 제시를 해요. 돈을 주면 좋은데 돈을 못 주면 부도 나는 거예요. 부도 났을 때 수표는 부수법에 따라서 형사처벌되고 어음은 형사처벌은 안 되는데 지급 이제 시용불량자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지급 부도가 나게 되면 중간 소지인들이 합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게 어음 개관이죠. 다 써놨죠. 다 써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파란 판례 보겠습니다. 자, 융통어음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어음이에요? 융통어음은 요런 이제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원인 관계 없이 오로지 유통의 목적으로 발행하는 게 융통어음이에요. 부도의 위험성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융통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융통어음이라서 부도음이 높습니다. 이렇게 알리고 발행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이제 알리지 않고 진성어음, 건전한 어음처럼 발행했으니까 사기친 게 맞지. 그 다음 2번 딱지어음은 부도 내려고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딱지어음 발행했다는 자체가 무조건 사기죄야. 그냥 사기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어음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 편법 확보를 목적으로 서로 같은 액수 융통을 발행했습니다. 서로 세모죠. 자, 서로 발행했다는 것은 갑도 융통음을 알리고 발행했고 을도 알리고 서로 발행했다는 뜻이에요. 기망이 없습니다.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어음수표 발행인이 거래 상대방을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그 어음 사기죄는 완성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후 소진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기죄 성립하지 않죠. 최후 세모. 자, 무슨 말이에요? 자, 갑이 부도날 걸 알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할인을 받았으면은 갑이 을한테 사기를 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병하고 정으로 유통이 되면은 최후 소진이 이제 정인데 갑이 정을 속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후 소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을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강제집행 이용. 자, 1번에 채무 전액을 변제를 받았다. 2번에 채권이 소멸되었다. 3번에 원인관계 소멸되었다. 다 똑같은 말이죠. 자, 이제 얘가 이제 물건을 공급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돈이 없으니까 어음을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을 변제한 거예요. 그럼 채권이 소멸됐으니까 어음은 찢어서 폐기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폐기. 돈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어음으로 그 판결이나 공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강제입행으로 돈을 또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갑이 얘한테 사기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돈을 다 받았다. 채권 소멸했다. 원인관계 소멸했다. 물건 판돈 다 받았다. 어음수표는 찢어서 폐기해야 된다. 근데 그 어음수표를 가지고 집행을 해서 또 돈을 받으려고 했으니까 법원의 강제 집행력을 이용한 삼각사기가 되는 겁니다. 삼각형 형태. 법원을 기망한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자, 법원을 기망한 사기죄가 또 나오죠? 채권 판결에 넣습니다. 9월에 채권 판결. 자, 갑이 어음수표를 발행해서 A가 적법하게 소지하는 걸 뻔히 알면서 법원에다가 이제 거짓 신청을 해요. 그럼 법원이 이제 속았죠. 속아서 공시해관 다음에
그 수표의 권한을 제거하는 판결을 합니다. 그럼 이게 휴주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피해망자는 누구? 법원이죠. 처분한 자 누구? 법원이죠. 피해자 누구? A가 되죠. 삼각사기, 삼각사기 입니다.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급할래요. 자신이 발행한 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 허위 분실 신고를 해가지고 재검평을 받게 되면 A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사기죄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A가 지자체였어요. 지자체였고 그 기부금을 주었는데 불법한 로비 자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불법한 놈은 이제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재권 판결로 권한을 제거시키면 잘했다 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게 2번. 자, 주식회사 실질 경영자인 피고는 전 대표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확정을 했는데 기부금이라고 다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골프장 사업 승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의해서 불법 로비 자금으로서 불법이 된 거예요. 불법입니다. 따라서 그 이행을 위해서 약속금을 발행 교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여금을 분실했다는 허위 사유를 들어서 재권 판결을 받고 그 효를 없애버렸다면 잘한 거지. 제가 되는 게 아니지. 그런 판입니다. 자, 삼각사기죄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